코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잘 보내겠습니다. 야, 진짜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걸 정말 증명하는 한 주였어요. 아니, 그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네. 또 뭐 사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최순실 게이트 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덜컥 겁이 날 지경인데 상한가 하한가 뭐 가지고 오셨는지 뚜껑 바로 열어보죠. 먼저 이준석 의원 누구? 예, 저는 검찰 뽑았습니다. 검찰 상한가예요? 검찰이 뭐 제가 상한가 뽑는 건 항상 잘했다가 아니라 예. 관심을 이번 주에 받을 게 어딘가라고 했을 때 눈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곳 검찰. 예, 자, 예. 장하나 의원 누구 뽑아오셨어요? 네, 뭐 꼽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상한가. 전 국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한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 잘했다 말았다 떠나서 정말 아프네요. 그 실망 정도가 아니고 우울한 시기를 다들 보내고 계신데요. 예. 그 와중에 그냥 아주 오랜만에 이제 포털 사이트 뭐 검색어 순위 이런 데 이름을 올린 전여옥 전 의원을 꼽아봤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 상한가, 검찰 상한가. 그럼 전여옥 전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분을 왜 상한가로? 왜 포털 검색어에 이분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봤더니 예, 이제 예. 본인이 박근혜 이제 그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참 대통령이라고 하기가 좀 예, 하셔야 돼요. 일단 하셔야 돼요. 네. 예. 뭐 보좌하고 당시에 당 대변인도 했고 뭐 예. 최고위원도 했고 하여튼 잘 나가는 정치인이죠. 그랬죠. 예, 전혀 그랬죠.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름이 자자했는데 본인이 이제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혀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정계에서 강제 은퇴당했다 예. 하고 자기가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면면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에게 이제 폭로 속속들이 하고 다 이야기를 이런 했어요. 것으로 예. 정말 가까이서 본 사람이 이렇게 폭로하는 예가 좀 없었기 때문에 조명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서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들은 이분이 이제 글 내용에서 새누리당 친박 참 나쁘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 자질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다. 앉혔다. 뭐 대통령과 뭐 최순실 씨 이런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만들어낸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예, 또 예. 이게 새누리당 뭐 친박만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친박 아닌 분들은 몰랐나? 또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참 전여옥 씨가 오랜만에 전여옥 전 의원이 예, 예.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노릇처럼 쉬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내용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 너무 아는 게 없고 이분 말로는 이제 순수하다 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조롱조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사실은 오늘 어느 때보다 지금 표정이 어두우세요. 원래 월요일 아침 항상 어둡습니다. 아니 오늘 유난히 어두운 게 지금 그렇죠. 장하나 네.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 사람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했던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더 이제 난감한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도왔다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최순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반대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모른다라고 이제 있거든요. 이준석 비대위원은 아셨어요? 이거 좀 대통령 할 고무렵의 비대위원 하셨으니까. 비대위원 시절,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윤회 씨는 오히려 이름을 들어봤었죠. 정윤회까지는 알았는데 그때는 최순실은 뭐 강남 정실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얘기 들었는데. 캠프에서. 네. 근데 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의 국정농단 사태가 이뤄질 것이라는 거, 솔직히 그 당시에 뭐 지근거리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누가 뭐 문고리 3인방 위에도 있다 하더라도 그거야 후보 시절의 이야기고. 후보 시절이니까. 이 국정농단에 가까운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는 특히 2014
2014년 이후에 최근에 그 정황들이 미르나 K스포츠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선대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정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정도만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 비밀리에 활동한 건 맞군요. 사실 보면 50인 한 4, 50명 이상의 그 선대위 인원들이 다 알았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 정보가 야당으로 선거 중에서 흘러가지 않았을 수가 없거든요. 야당에서 모르셨어요, 장하나 전 의원? 이런 소문 몰랐고요. 없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대선 또는 그 전에 경선 당시에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자들이 기사화했었죠.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 같은 것들하고 부적절하고 뭐 문제가 많다는 보도들은 있었지만 뭐 그 이상 이렇게 뭐 증거가 이렇게 뭐 잡힌 적은 없었고 있었다면 이미 폭로되고 그렇죠. 이미 선거에 영향을 사실은 줬겠죠. 뭐 언론계에도 정치계에도 떠도는 이름으로 최태민 일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물증으로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이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상 있던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후보에 대한 2007년도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 간의 어떤 격렬한 설전이 오갔을 때 사실 그때는 이 최태민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 이야기를 사실상 BBK에 대한 물타기적 성격으로 봤던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묻혔어요. 이게 뭐 약간 의혹 제기 수준이다. 그리고 뭐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 자체도 굉장히 완강하게 나왔던 것이 뭐 숨겨둔 아이가 있다 이런 것에 뭐 DNA 검사를 하겠다 가져와라 이렇게 애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후보가 강하게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여론도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참 허탈해집니다. 정말 허탈해지는 건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이 와중에 검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상한가 뽑으셨어요? 검찰은 우선 지금 이미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더 강한 법적 조처들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의 한 2, 3주 되는 시간을 지금 허비한 것이 첫째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최순실 씨의 귀국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검찰이 어쨌든 귀국한 최순실 씨를 빨리 소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것이 뭐 증거인멸 또는 여러 뭐 어떤 사건 축소 은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을 받고 있기 시간 때문에 벌게 해주는 거 아니니 한마디로. 그렇죠. 이 정도의 피의자라면 적어도 신병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휴식을 하더라도 뭐 병원을 가더라도 그렇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이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급 체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게 협조를 받아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사실 말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압수수색이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장하나 의원님.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박스 싸서 내준 거 아닙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듣는 분들도 왜 검찰 상한가를 뽑으셨을까 하여튼 좀 의아하네요.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고 검찰이 상한가 뭐 좋은 의미의 상한가는 아니죠. 상한가는 항상 그 관심받을 주식을 제가 꼽기 때문에 설마 지금 누가 잘했다고 상한가 주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래서 검찰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인 게 수사 성과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된다는 거는 적어도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고요. 그 마무리와 더불어 가지고 최순실 씨가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였겠냐에 대해 가지고도 명명백백히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청와대 수석들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가 운영했다는 모임은 성격은 어떤 것인지. 팔선요. 이런 것들 빨리 검증하지 않으면 이거 3-4달 가고 그 사이에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는데 이대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검찰이 아까 뭐 최순실하고 뭐 주변 인물들 쭉 읊어주셨는데 그럼 대통령은 수사 안 합니까?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가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거 청와대로 검찰 수사관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서면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대통령의 어떤 조사 자체도 이미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의 어쨌든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가가 제 생각에는 사태를 수습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하한가 뭐 이야기가 오늘은 계속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한가도 분명히 이 이야기 언저리일 텐데 장하나 전 의원 하한가 누구 뽑으셨어요? 네, 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하한가로 했는데 이정현 대표. 네, 뭐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하한가 박근혜 대통령 뽑았고요. 지지난주에 하한가 최순실 씨 뽑았는데 오히려 하한가로 꼽고 나서 지금 일들이 막 일파만파 터지는데 이정현 대표 저 이대로 유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보좌를 했던 분 아닙니까? 최순실 씨 몰랐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뭐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말고가 아니라 당장 석고대자고 이분 정계 은퇴해야 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 그냥 대표직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정계 은퇴까지 아니 가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예. 이분이 뭐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회동 뭐 이후에 뭐 지금 뭐 예. 이제 청와대 인사 어저께 이뤄졌죠. 네. 그 경질들 이뤄졌습니다.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무슨 역할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최순실 씨의 존재와 예. 이 잘못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실을 다 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 사태 뭐 요새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국정 운영 예.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전혀 뭐 파트너랄까 역할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PC에 들어있던 문건들,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가 다 봤다는 의혹인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보좌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이정현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위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내부에서 이제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런 분들은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형사적 책임과 전혀 별개로요. 그것은 그렇게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 생각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수습 과정에서의 말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습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좀 약간 회의가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신기한 것은 우리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씀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최고위원들이 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최고위원들이 입을 딱 닫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왜 그런 대표도 거죠? 뭐 지금 뭐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오히려 최고위원들은 이 상황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고 지도부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엔 말씀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맞아요. 타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갑자기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인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도부가 불신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봅니다. 지도부 전체가 불신임 받을 수 있는. 불신임 이전에 이미 사퇴하고 비대위 체계를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미 시기를 늦춰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구미 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같은 거 이미 지도부 총사퇴 정도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2011년 말을 지켜보면은 디도스 사건 나고 이랬을 때도 보면요 특검 가면서 또 지도부 총사퇴는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를 세우고 그래서 당을 쇄신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나마 신뢰를 회복했던 것인데 지금 그런 책임진 사람이 당내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발뺌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저는 과연 누가 그만큼 본인은 정말 뭐 무관하고 이 일에 책임이 덜하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아까 뭐 선대 본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 여기 있는 분 다는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뭐 글쎄요. 뭐 최순실 뭐 귀국해라 마라 했던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지금 본인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상황 전혀 아니고 가장 걱정은 그래서 뭐 국정 제대로 운영하려고 지금 거국 중립 내각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그러면 어쨌든 여야가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해서 새로 지금 그 내각을 구성을 다시 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모면하자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뭐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니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금 새누리당하고도 어떻게 그러면은 중립내각 비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논의하는 건지 저는 좀 그 점에도 상상이 안 되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답답한 상황이죠, 지금. 야당도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여유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서 여유만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속으로의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 아까 뭐 등산객 뭐 그 산에 계셨던 다 걱정하세요. 네, 할머님 어르신들까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뭐 검찰 수사하는데 긴급 체포를 하라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강력한 주장들 안 하고 뭐 특히 현장 이거를 그 많은 국민들과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고 뭐 기사로 보고 할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인터넷으로 기사 챙겨보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거고 이 일을
이 일이 예. 그 정치인들의 본업 아닙니까? 이 예, 지금 여기 예. 국정의 구멍이 정말 났다고 한다면 예. 지금 뭐 법적인 거, 뭐 수사, 지금 뭐 형사적인 이런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정치적 책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뭐 국민들이 또 거리에 나서고 이런 그 정말 국민 따로 정치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모습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장하나 의원이요. 지금 약간 눈물이 울컥울컥 하시죠? 정말 그 육아가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이게 지금요. 맞아요. 지금 저도 어제 교회 갔더니요. 교회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삼삼오오 모였다 하면 이 얘기만 하시더군요. 거기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지역 뭐 다 떠나서 온통 이 일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 느끼시죠, 이준석 의원? 저는 뭐 지난주에 계속 이제 네. 지역구에서 이제 뭐 경로당, 교회, 예, 뭐 예. 그리고 뭐 학교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여론을 경청했는데요. 네. 한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그래도 무슨 상황인지 이제 다들 좀 당황해하는 상황이었고. 월요일 밤에 터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쯤 가가지고는요, 이제 분노를 넘어서가지고 허탈감을 약간 좀 느꼈던 상황이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강한 의견 표출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 뭐 그 안에서 지금 언론 보도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은 제 예. 생각에는 정확한 것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예. 우선 기본적인 자세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 다소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데 지금 영향이 있다 봅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택수 대표가 네. 저한테 문자를 하나 줬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9시 반 엠바고라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네. 지금 지지율 주말 사이에 여론조사를 또 해보니까 네.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에까지 네.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거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이전에 대권 주자로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 거론되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박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인해 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지원해줄 세력이 사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로 또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 경쟁이라는 것도 다양한 주자들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될 테고요. 어쨌든 3당 간의 협력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원내 교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하한가 새누리당 뽑으신 거죠. 두 예, 분이 저는 새누리당 사실은 결국 뽑았습니다. 이제 통하는 거여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짧게 하나만 2928, 5972, 7721님 외에 여러분이 새누리당이란 이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혹시 당명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뭔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됐다든지 이런 예. 의혹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은 제가 그 당명 개정 과정에 의결했던 아예 뭐 사람으로서 종교 연관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이름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완전히 네. 당 해체를 하고 예, 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에도 한나라당에서 디도스 사건으로 새누리당을 오면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다만 또 이제 있다면은 책임 정당으로서 가려면 매번 문제가 있을 때 당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면피할 것이냐, 아니면 성과와 과오를 다 안고 이렇게 가면서 뭐 진짜 길게 볼 것이냐, 맞을 매를 다 맞고 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차후에 이제 좀 검토해서 아마 발표할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 그 해체하고 쇄신해서 재창당이 아니라 그냥 해체하고 그 재창당도 하지 말라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여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어떤 지지도, 인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통령 되게 부적격한 인물을 앉혔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지금 뭐 최순실 씨라든가 그 권력을 사유화했던 사람들 뭐 몇백억이든 뭐 수십조는 해먹은 이런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자인 거 알면서도 앉혔다고 하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노의 목소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 바꾸고 쇄신해라 이런 요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아주 좌불안석이실 것 같아요. 요새 어디 가든지 그러시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니 또 상관없다 그래도 이상한 거죠. 지금 전 동네에서 인기 좋습니다. 지금. 아니 청취자 한 분이 3791님이 근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기분 아니지 않으세요라고 물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다들 저희 웃을 기분 아니고 굉장히 허탈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씁쓸한 웃음이라도 짓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오늘의 상황인 것 같네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다.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전여옥 검찰, 하한가 보드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올리면서 장을 마감할까 합니다. 두 분 뭐 기운 내시고요. 장하나 의원 특히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국정 공백이고 네. 대통령직을 내려놓냐 마냐를 떠나서 이미 정치적 지도력이 부재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이 다급한 만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